코스포 영남파워 권도경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본인의 개인적인 전세자금 충당으로 전부 다 유용했다는 거죠. 그게 유용한 금액이 6억 원. 전체 기금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6억 원 정도면 70% 정도잖아요. 막대한 자금을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이번 전수점검의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세금 문제 해답을 기록하다 세무법인 해안 김선동 세무사입니다. 막연한 세금 문제 확 날려드립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이명윤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세금 보는 눈이 커져 있을 겁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손현희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대표님들 상담하면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점검 이야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약 5,300개의 기금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설립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걱정 많으실 거예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기금 관련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형유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법인인데요. PD님,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거 들어보셨었나요? 아니요, 그냥 복지해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 법인의 목적은 오직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을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손현희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고 있나요? 저희 법인이랑 계약된 업체는 일반 법인도 많은데 저는 이제 병의원 팀에 있다 보니까 병의원이 설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병의원들이 많이 설립을 하죠?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이 설립을 할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시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원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설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합쳐서 49.5%인데 이걸 보험료까지 생각하다 보면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세금을 내다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장님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보험료도 안 나오고, 그런데 기본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동 세무사님께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 정도는 디파짓으로 이렇게 보증금처럼 남겨놓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복리후생에 사용한다, 이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복리후생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좀 있긴 하는데요. 정관을 만들거나 운영세칙을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노무법인이라든지 세무법인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관이랑 운영세칙이랑 법령이랑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이 뭐지? 운영세칙이 뭐지? 그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관이랑 운영세칙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거든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교육비, 문화활동비,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저는 운영세칙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저희는 보통 기초적인 정관이나 운영세칙은 전부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업주분께서 추가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정관이나 운영세칙을 수정을 해서 인가를 받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의료비 지원하신다고 하셔서 의료비 지원 항목을 정관이랑 운영세칙에 추가를 해드렸고요. 보통은 선택적 복지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직원분들에게 복지 포인트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 포인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 포인트 많이 들어봤죠? 저희 해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해안에서도 복지 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안타깝게 복지 포인트 주고 나서 입사를 해가지고 이게 복지 포인트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동 세무사님이 경험자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복지 포인트를 받는
일단은 카드를 따로 만들어요. 카드에다가 복지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 카드를 편의점이나 뭐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면 그냥 현금 결제하는 것처럼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돈을 아낀 거니까 그만큼 회사로부터 현금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현금으로 안 주고 복지 포인트로 주는 이유가? 경비 처리는 받으면서 세금은 안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복리후생비 명목으로만 줄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만든 거죠. 복지 포인트로. 이번에 그럼 전수조사 하게 되었잖아요. 그 계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포 영남파워 권도경 대표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비로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본인의 개인적인 전세자금 충당으로 전부 다 유용했다는 거죠. 그게 유용한 금액이 6억 원. 전체 기금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6억 원 정도면 70% 정도잖아요. 이 막대한 자금을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이번 전수점검의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근로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직원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관 변경하고 대표로 취임한 후에 넉 달 만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대출 상한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6억 원까지 전부 유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정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에 근거한 모든 집행은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정관부터 점검을 할 계획인데 수혜 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정관의 변경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관과 실제 사용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그 운영세칙이 정관과 일맥상통한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 기금 전수조사에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기금 설립 초기에 만든 정관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복지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대부사업의 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꼭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회의 회의록 가지고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집행은 전부 다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협의회가 기금에서 중요한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금에 관련된 복지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을 기금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기금협의회 운영 점검이 있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 보관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 결정이나 사업계획 등 법정 사항이 의결되어 있는지와 운영 세칙이 제대로 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사항입니다. 보통 회의록이 형식적으로만 존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위반 사항으로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일정 부분의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기금 법인도 일종의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 과정을 서류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자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학자금을 지급하는 공고문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공고문에 근거해 가지고 신청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지급하는 지급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더 안전한 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복지 포인트 지급이 기금의 가장 흔한 사업인데 보시면은 퇴직자나 임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복지 포인트를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서류 점검 단계가 있는데요. 재무 상태표나 손익 계산서 등이 모두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는지,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이 제대로 구분되어 격리되어 있는지, 기금 협의회 의결 사항과 실제 지출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교체나 업무 공백으로 결산 서류가 밀려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금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다음 전수조사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기금 설립만 유도한 다음에 관리는 내팽개쳐버리는 비전문가 집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비전문가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 집단인 세무법인 해안한테 맡겨주세요. 전문가 임용균입니다. 들으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였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됐다면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